만나서 반갑습니다. 집합테레비의 지파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 영상 하나로 캠리니 분들 혹은 지금 캠핑을 열심히 즐기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제작을 하는 거고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캠핑 준비 필수용품 리스트라는 영상입니다. 제가 캠핑을 다닐 때마다 이렇게 리스트를 항상 써놓고 다니는데 이 리스트를 한번 쭉 읽어봐 드리고 캠핑을 준비하실 때 꼭 빠뜨리는 물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물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리스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준비를 착착착 해서 준비를 해가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캠핑을 준비하시기 전날이나 그럴 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캠핑 준비를 같이 하시면 아마 빠뜨리는 물품 없이 캠핑을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리스트를 읽어드린 후에 제가 이 물품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저는 어떤 용품을 가지고 있고 이걸 선택한 이유, 그리고 선택할 때 조금의 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캠리니 분들을 위해서 이 용품이 필수용품인지 아니면 사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인 용품인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한 용품을 알고 싶으시면 댓글에다가 저한테 소통을 해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가지고 아예 자세하게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최대한 빠르게, 리스트가 좀 많거든요. 그 리스트를 쭉 훑어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로 저는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쭉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회사, 그리고 집, 차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캠핑짐을 분산시켜서 보관을 해두고 있습니다. 회사에 있는 용품 먼저 우선은 조명, 캠핑용 조명을 보관해 두고요. 그 다음에는 전기 연장선이라고 해서 흔히들 말하는 릴선이나 그런 전기를 꽂을 수 있는 용품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통, 여러분들이 흔히들 쓰시는 그런 난로용 기름통을 회사에다 보관을 해두고 있고요. 그 다음은 집입니다. 바로 텐트겠죠. 텐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엔 화롯대, 그 다음에는 쓰레기 봉투를 거치할 수 있는 봉투 거치대, 그 다음에는 폴딩박스 같은 캠핑용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폴딩박스를 두고, 그 폴딩박스 안에는 에어매트, 작은 난로, 망치, 토치, 해충 랜턴, 팩 세트, 냄비 받침, 멀티탭, USB 멀티 충전기, 호롱불, 작은 버너, 강염 스토브, 점화기라고 해서 작은 라이터, 그리고 실링팬을 하나 두고요. 모종삽을 두고 헤드랜턴, 주전자 이렇게를 그 박스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이바다를 하나 집에다가 두고 있고요. 그 후에 롤 테이블, 테이블보, 야전 침대, 조명 스탠드, 4단 선반, 그 다음에 장작, 스탠리 워터저그, BBQ 의자, 그리들과 그리들을 닦을 수 있는 스크래퍼, 고깃집게가 들어가 있는 조리 세트들, 수저, 키친타올, 고무장갑, 시에라 컵, 그리고 코펠 세트, 그리고 접시들, 샤워백, 그 다음에 아이스 쿨러가 또 있겠죠. 겨울용 난로와 난로를 가져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까지가 제가 집에서 챙기는 것들입니다. 지금 좀 빠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차피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우선은 준비용품이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은 차량에 제가 보관을 해두고 있는 겁니다. 외건, 침낭, 설거지통, 베개, 전기요, 경량의자, 도끼, 우비, 건조대, 데이지 체인, 그리고 모래주머니를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수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간단한 여행용품이니까 이거는 제외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준비물 목록은 이 정도입니다. 저는 이 용품들을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면서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쭈루룩 이걸 보면서 그대로 짐을 옮기고 있어서 항상 같은 세팅에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는 그런 준비를 이거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는 캠리니 분들을 위해서 어떤 용품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조명을 회사에서 챙긴다고 했죠. 그 조명을 저는 크레모아 울트라 2 플러스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 조명 중에서 너무 지나치게 비싸지 않고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랜턴이 저는 크레모아 울트라 2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조명을 사용을 했고요. 하지만 이거는 추후에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품은 크레모아 3페이스 아니면 루메나 5.1 맥스였나요? 그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루메나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릴선 전기류들입니다. 저는 릴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 연장선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릴선은 공연장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릴선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릴선만큼 화재에 위험한 물건도 없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캠핑장에서는 600W의 전기 리미트를 두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애초에 방지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릴선을 솔직히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돌돌돌돌 굉장히 많이 말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선 안으로 전류가 흐르고 전류에는 열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열 에너지가 그 돌돌 말려 있는 선들 사이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릴선의 경우는 그 열 에너지가 축적되다 보면 선이 녹기 시작하고 전기를 좀 과하게 썼을 땐 그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릴선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전기 연장선, 풀어져 있는 전기 연장선을 사용을 해서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릴선은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선을 감고 쓸 때마다 풀고 하는 게 은근히 힘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이 전기 연장선은 그냥 훅 던지면 다 풀리고 묶을 때도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묶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릴선은 네모난 꽉박스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납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전기 연장선은 그냥 아무데나 쑤셔넣어도 되고 어떤 형태로든 막 눌러도 되기 때문에 수납할 때도 굉장히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전기 연장선을 릴선보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훨씬 저렴합니다. 다음은 기름통입니다. 기름통은 저는 10리터를 메인으로 쓰고 5리터짜리를 보조로 가지고 있어요. 우선 10리터짜리는 노스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유명하죠. 그 다음에 5리터짜리 제리캔이라고 불리는 시플로 제품을 샀는데 제가 감히 추천드리면 전 노스필보다 시플로 제리캔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노스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데 이렇게 들고 나서 위에 클립 부분을 꾹 눌러야 기름이 뚜두두두 하고 빠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기름이 안 새고 좋은데 이 손가락으로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 그게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 제리캔은 기름통을 든 다음에 이 꼭다리가 딱 눌리는 힘이 들 때 얘가 밸브가 열리면서 기름이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거든요. 아마 제 명도구 캠핑장 영상을 보시면 아실 텐데 든 상태에서 무게가 눌리면 자동으로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들고 딸깍하고 힘을 한 번만 주면 그 다음부터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되는 굉장히 힘이 안 되는 간편한 구조입니다. 그 상태에서 뚝 빼면 뒤집어 있는 상태인데도 기름이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노스필보다 제리캔, 시플로 기름통을 더 추천드립니다. 노스필 구하기도 힘들지 않아요? 자, 뭐 개인적일 수는 있지만 그 다음은 이건 얘기가 좀 길 텐데 텐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리빙쉘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쓰는 도맨 타프 조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리빙쉘 하나로 다 끝내려고 했는데 여름에 리빙쉘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우선은 제가 리빙쉘을 갖고 있는 거는 원래 미라클 패밀리 스노우라인 거를 주력으로 사용을 하다가 좀 좁다 싶어서 얼마 전에 카즈미 뉴아티카로 역시 바꿨고요. 겨울에는 우레탄 창을 같이 가지고 가고 그 안에 발포 매트까지 같이 세트로 챙깁니다. 그 다음에는 여름에 역시 사용을 해야 되는 타프와 돔 텐트가 있는데 타프는 위오에서 나온 블랙 코팅 렉타 타프 L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요. 돔 텐트는 힐맨 안단테, 백패킹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딱 좋은 힐맨 안단테를 사용을 하고 거기에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방수포 하나 그리고 그 타프에 걸어야 되는 LED 스트링 가드를 같이 챙깁니다. 여름에는 솔직히 타프 핸덤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리빙쉘에 아무리 블랙 코팅이 돼 있고 그렇다 해도 해보신 분들은 정말 덥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빨리 치고 빨리 빠져야 되는 빠른 설치와 철수가 중요한 텐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프 앤 돔을 꼭 쓰셔야 됩니다. 타프는 그리고 블랙 코팅이 되어 있는 거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LED 스트링 가드 같은 경우는 타프에 이렇게 라인을 걸잖아요. 그 로프가 밤이 되면은 걸려 넘어질 수가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로프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이 고리형 LED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주 저렴하니까 하나씩 구비를 해서 위치마다 해주면 안전하게 캠핑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로대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화로대는 얼마 전 강원도 양양 포레스트 캠핑장에서도 보셨듯이 X그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도 굉장히 쉽고 저는 장작이 타는 거를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그 세로로 장작을 꽂아서 많이 쓰는 그런 후버스 화로대를 썼었는데 그거를 하니까 장작이 눈에 안 보여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꾼 게 X그릴 화로대고 여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밥그릴이라고 해서 위에다가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치대가 따로 있어요. 그거를 거치해서 요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화로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봉투 거치대. 이거는 쓰레기통 거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 후에는 이 박스류들입니다. 폴딩 박스류들. 저도 처음에는 폴딩 박스를 썼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브루트 토트박스 75리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도토리님께서도 사용을 하고 계시는 토트박스죠. 왜 이걸 사용을 하느냐? 멋있어서가 아닙니다. 75리터라는 용량도 굉장히 좋고 이 안에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폴딩 박스는 간편하고 굉장히 대중적이어서 좋은데 생각해보세요. 폴딩 박스를 접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 물건을 넣어놔야 되기 때문이죠. 집안에서 보관을 할 때도 그 안에 넣어놓은 채로 그냥 통째로 들고 이동하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굳이 폴딩박스를 접어서 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한 가지의 노동이 더 추가되는 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비가 올 때 폴딩박스 안으로 물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 안에 물이 들어오면 안에 보관했던 짐들이 다 젖어요. 잔디가 들어가고 흙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저 개인 취향일 수 있지만 그냥 그런 사방이 다 막혀있는 토트박스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폴딩박스류들은 거의 90리터, 뭐 50리터, 40리터 이런 식으로만 있지 중간에 70리터 정도의 크기가 없거든요. 근데 70리터 정도가 오히려 너무 크지 않고 너무 작지 않고 트렁크에 딱 들어가고 정말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루트 토트박스를 선택하게 됐고 이거 역시 위에 합판을 둬서 도마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뜨거운 냄비를 냄비 받침 없이 바로 올려둘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네요, 바빠. 그 다음엔 에어매트, 네이처하이크 에어매트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죠. 그거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마카롱, 작은 난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마카롱 같은 경우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냥 선택적인 용품이고요. 솔직히 저는 마카롱을 사두고 잘 사용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메인 파세코 난로만 있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인 용품. 그 다음에는 망치죠. 망치는 필수 용품입니다. 저는 이거를 덕진사 무진동 망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힘이 덜 들고 아주 좋습니다. 저는 덕진사 무진동 망치 필수용품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토치죠. 토치는 솔직히 이게 저는 선택용품으로 하겠습니다. 필수는 아닌 선택용품. 불 붙일 때도 토치가 솔직히 초반에는 저는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식용유에 휴지를 적셔서 쓰는 그런 불쏘시개를 사용하다 보니까 토치를 정말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다음은 해충 랜턴입니다. 이 해충 랜턴은 여름에는 당연히 필수용품이죠. 그 다음엔 팩세트입니다. 이 팩세트 안에는 저는 리빙쉘에 나갔을 때는 20cm짜리 콜팩을 사용을 하고 있고 타프에는 40cm짜리 팩 2개 그리고 30cm짜리 팩 4개를 해서 20cm, 30cm, 40cm가 각각 텐트나 타프에 맞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 팩과 나사팩 둘 다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다녀온 강원도 양양에서도 그렇듯이 매번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구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사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음표짜리로 되어 있는 거 말고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나사팩을 구매하셔야 나중에 휘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가 높은데 크기가 안 맞는 곳에서 설치를 하시려면 스트레치 코드도 꼭 필요하고요. 다음은 멀티탭과 USB 멀티 충전기. 이거는 제가 릴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전기를 꼽는 굴을 더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필수입니다. 멀티탭을 하나 그냥 한 5구, 6구짜리를 구비를 해놓으시면 정말 여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 멀티 충전기. 이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요즘 코드보다 USB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USB 멀티 충전기 5구, 6구짜리 하나가 있으시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이거는 필수가 아닌 선택적인 용품입니다. 바운스 호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감성용품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구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필수용품입니다. 2개인데요. 하나는 강염 스토브와 하나는 이소가스에 끼는 미니 스토브입니다. 메인으로 쓰고 있는 강염 스토브는 저는 불인사의 BL16이었나요? 아무튼 그 대륙 강염 버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렴해요. 5만원? 4만원이었나 그런데 정말 좋습니다. 지금까지 고장 없이 탁탁 튀기는 그 스파크 장치만 고장이 나고 다른 거 화력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도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리들 충분히 잘 데펴주고요. 이거는 필수용품으로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조용으로 필요한 거는 제가 제라 버너라고 이소가스에 끼는 작은 스토브인데 요리를 하시다 보면
여기는 고기를 굽고 여기는 뭐 물을 끓이고 이런 식으로 꼭 2개 정도의 화구는 있으셔야, 강연번호로 커피를 끓이기에도 솔직히 조금 힘들고 불은 꼭 2개 정도 있으셔야 아마 필수로 요리를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은 점화기, 이거는 라이터인데요. 이거는 저는 솔직히 필수라고 생각해요. 난로에 수동 점화를 할 때도 필요하고 강연버너에 불을 붙일 때도 필요하고 장작에 제가 하는 그 불쏘시개에 불을 붙일 때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점화기 하나쯤은 구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실링팬인데 S펜 50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S펜도 40과 60 그런 식으로 크기별로 있는데 50이 소음도 적당하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아마 캠핑용으로 다들 S펜 50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이유가 다 있으실 텐데 정말 S펜 50 정말 좋고요. 겨울에는 날개를 2개만 달아서 난로의 온기를 텐트 전체로 퍼뜨려주는 서큘레이터로 사용을 하고, 여름에는 날개 4개를 달아서 타프 위에 달아서 선풍기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크레모아 V600을 원래 사려고 했었는데 따로 충전을 해줘야 되고, 솔직히 그냥 위에 다는 서큘레이터 용으로 봤을 때는 날개가 더 큰 S펜 50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저렴하기도 하고 해서 S펜 50을 샀는데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은 모종삽입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필수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솔직히 선택용품으로 두겠습니다. 모종삽이 필요한 이유는 우선은 비 올 때입니다. 비가 올 때 빗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큰 삽이 있으면 좋겠지만 큰 삽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전삽, 접어서 쓰는 야전삽 혹은 모종삽을 하나 갖고 다니시면은 비가 많이 올 때 텐트가 침수되지 않게 빗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응급용품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헤드랜턴. 헤드랜턴은 솔직히 저는 필수용품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백패킹 때도 당연히 필요하고 밤에 화장실 갈 때, 밖에서 장작에 불 붙이거나 할 때 좀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게 헤드랜턴이기 때문에 저는 필수용품으로 둡니다. 다음은 주전자. 주전자는 솔직히 선택용품이에요. 코펠이 있으시면 코펠로 사용을 해도 되기 때문에 주전자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이바다. 이거는 그냥 기호용품입니다. 필수라고도 할 수 있지만 화로가 2개가 있으시다 그러면 굳이 구이바다까지 사실 필요는 없지만 있으면 우선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하시면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테이블 유저. 저는 롤 테이블을 쓰는데 마렉스에서 나온 1100짜리 롤 테이블을 씁니다. 이건 당연히 필수용품이죠. 1100, 1200 정도는 돼야 2명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여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테이블보를 하나 두고요. 테이블보가 없으면 국물류들이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용품들이 다 젖어요. 그래서 조금 위생적이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테이블보가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은 야전 침대입니다. 이거는 선택용품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필수용품이에요. 굉장히 편합니다. 솔직히 조립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야전 침대가 있으면 리빙샬 텐트가 좀 좁다 싶으면 이너 텐트를 안 달고 야침 모드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야침을 바깥에다 펴놓고 이렇게 누워서 경치를 보면 정말 끝내줍니다. 근데 솔직히 꼭 필수용품은 아니기 때문에 선택용품으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명 스탠드. 이거는 리빙쉘이면은 선택용품이고 타프앤돔이면 필수용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리도 은근히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 생각되면 구매를 해주세요. 다음은 4단 선반. 4단 선반이라는 거는 이렇게 쭉 펼쳐서 나무 칸 이렇게 4칸이 되어 있는 선반을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필수용품으로 둡니다.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감성도 감성이지만 솔직히 감성보다는 기능이 더 좋거든요. 캠핑을 하다 보면 작은 주전자부터 시작해서 점화기, 헤드랜턴 등등 여기저기 올려놔야 될 용품들이 많은데 텐트에 있는 파우치라든지 이런 데 넣어두면 솔직히 찾기도 힘들고 꺼내기가 좀 번거로워요. 근데 4단 선반처럼 딱 보이는 곳에 딱 두면 그냥 손으로 바로 꺼내면 되고 막 올려둘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텐트가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단 선반 혹은 접었다 폈다 하는 그 수납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라도 있으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필수용품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작인데요. 장작은 솔직히 불멍하실 거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장작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캠핑 매장에서 사면 굉장히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도 앱이 있으시면은 지도 앱을 켜서 장작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캠핑용품 외에 무슨 장작 이런 식으로 동네에 있을 수도 있고 이외로, 그리고 지역보다 조금 벗어난 곳에 장작 전문점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가시면 저 같은 경우는 동네에 있기 때문에 가서 20kg에 10,000원 주고 삽니다. 물론 캠핑용품점에서 파는 것보다 덜 말라 있고 관리는 좀 덜 돼 있지만 도끼로 좀 쪼개가지고 잘게 하면은 충분히 불멍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0kg에 10,000원. 정말 싸죠? 다음은 스탠리 워터저그입니다. 선택용품으로 두겠습니다. 이게 뭐 보온병으로 대체를 해도 되긴 되고요. 그냥 아이스 쿨러가 있으시면 아이스 쿨러에 물통을 넣어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선택용품. 하지만 있으면 굉장히 편하다. 감성을 떠나서. 다음은 BBQ 의자 두겠습니다. BBQ 의자는 필수용품입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수납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아이스 쿨러를 올려둘 수도 있고 손님이 오셨을 때 편하게 자기가 앉을 수 있는 예비용 의자로 쓸 수도 있고 들고 다니기가 편하기 때문에 불멍할 때 가지고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필수용품으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리들과 인덕션 스크래퍼입니다. 이거 필수용품으로 두겠습니다. 캠핑을 하실 거라면 언젠간 사게 되실 거예요. 그리들 혹은 조선 그리들, 소뚜껑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텐데 그리들은 고기를 구울 때도 좋고 전골이나 이런 자작한 음식을 하기에도 좋기 때문에 강연 번호와의 그리고 그 호환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 그리들을 사용을 하실 거면 나중에 설거지가 굉장히 편해요. 이거는 퐁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덕션 스크래퍼로 쫙쫙 긁어내고 나중에 물로 싹 세척하면 되기 때문에 인덕션 스크래퍼도 꼭 같이 구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에라입니다. 시에라는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솔직히 필수용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라 하나 갖고 계시면 이게 컵 역할도 하고 음식 그릇 역할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가벼워서 정말 쾌적해집니다. 캠핑이. 그래서 저는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충분히 느끼실 필수용품으로 두겠습니다. 다음은 코펠. 코펠 당연히 필수용품이죠. 접시도 필수용품. 샤워백. 이 샤워백은 솔직히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캠핑을 하시다 보면은 이것저것 간단하게 씻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접시라든지 특히 손 이것저것 만지면 금방 손이 더러워지거든요. 그때마다 화장실을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20리터라든지 40리터 물을 채워두신 다음에 간단하게 손을 씻거나 간단하게 야채를 씻거나 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솔직히 샤워백은 저는 필수용품으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스 쿨러죠. 저 같은 경우는 예티를 갖고 있긴 한데 솔직히 예티까지는 필요 없고 아이스 쿨러는 당연히 필수용품이겠죠. 그 다음은 난로입니다. 겨울용 동대 난로인데 당연히 필수품이죠. 이거는 저도 운 좋게 파세코를 구하긴 했지만 겨울만 되면 파세코 대팔렘들이 워낙 많고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꼭 파세코가 아니더라도 뭐 도요토미의 옴니 시리즈라든가 직구를 통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든 해서 난로는 꼭 하나 구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난로가 있으면 당연히 있어야겠죠. 없으면 그냥 죽어요. 그 다음은 외건입니다. 이게 찬반 논란이 굉장히 뜨거워요. 외건은 특히나. 근데 저는 필수품이라고 봅니다. 캠핑장에서는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캠핑장에서 저희는 케이스라든지 이런 텐트 가방 이런 것들을 짱 박아두는 용도로 쓰는데 이게 집에서 차까지 갈 때가 무조건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엘리베이터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은 그냥 2번 꽉꽉 채우면 한 번이면 그냥 집 나르기가 끝납니다. 정말 편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쓸 때가 정말 많고 솔직히 외건은 써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는 필수품입니다. 그 다음은 침낭은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필수품이고 그리고 설거지통 필수죠. 이게 밥 먹고 나면은 설거지를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은 베개입니다. 베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전기요. 전기장판인데요. 당연히 필수품입니다. 전기장판은 여름에도 필요해요. 캠핑장이 대부분 자연, 숲속이나 이런 곳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은근히 추워요. 새벽에.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도, 겨울엔 당연히 필요하고 여름에도 필요한데 특히나 비가 오거나 할 때 그 습한 거를 얘가 잡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습도 역할을 해주는 용품으로도 전기요는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량의자. 저 같은 경우는 헬리녹스 체어 1을 갖고 있는데 릴렉스 의자가 있고 경량 의자가 있어요. 릴렉스 의자는 이 목까지 받쳐주는 의자, 경량 체어는 그냥 몸만 이렇게 푹 들어갈 수 있는 의자.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경량 의자가 좋더라고요. 리빙쉘 안에서 릴렉스 체어를 쓰시면은 그 목 부분이 이렇게 올라 있는 것 때문에 그 뒤로 돌아다니거나 왔다 갔다 할 때 은근히 걸리적거려요. 그리고 무게도 은근히 더 나가고. 근데 경량 체어는 그거 필요 없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하지만 목이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안락하게 품어져 있는 그 안락감은 경량 체어가 저는 솔직히 더 좋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편한 거는 릴렉스 체어가 더 편하긴 하죠. 그 다음은 도끼입니다. 도끼는 이건 선택용품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싼 장작을 제가 직접 해서 쓰기 때문에 필수인데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상관없고요. 그 다음 우비죠. 우비는 당연히 필수용품입니다. 언제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구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식기 건조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었다가 피면은 뭐 3단으로 나눠져서 그 안에 설거지한 식기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말리는 건데 정말 빨리 마르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는 필수용품입니다. 설거지 하시고 써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필수용품입니다. 그리고 데이지 체인인데 이거는 솔직히 전 필수라고 봐요. 데이지 체인이라고 해서 쭉 펼쳐 있는 곳에 램프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들을 이렇게 걸어둘 수 있는 고리인데 이게 은근히 편합니다. 이게 뭐 램프라든지 이런 걸 걸지 않더라도 빨래를 걸거나 수건을 걸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용도로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데이지 체인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비싸요.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철물점에 가시면 플라스틱 체인이라고 있어요. 뭐 주차봉과 주차봉 사이에 길가 가시다면 이렇게 연두색이라든지 노란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체인이 있잖아요. 이거가 정말 저렴해요. 10,000원도 안 돼요. 한 4,000원, 5,000원이면 한 4m, 5m는 살 수가 있거든요. 길이대로 달라고 하면 그거대로 잘라주세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뭐 모양은 당연히 아시죠? 이렇게 고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거시면 되고, 가볍고 저렴하기 때문에 부서진다 해도 전혀 아무런 기색 없이 철물점 가서 다시 사면 되고, 은근히 좋으니까 꼭 한번 이것도 구입을 하세요. 다음은 모래주머니입니다. 이 모래주머니는 선택용품인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바닷가라든지 조금 땅이 지른 곳에서는 이 모래주머니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팩이 안 박히는 곳에 모래를 담아서 거기에 줄을 담아서 타프를 고정하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위급용품이기 때문에 모래주머니도 하나 구비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들께 제가 굉장히 빨리 말씀드리느라고 알아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용품들을 한 번에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급하게 말한 감은 있어요. 이렇게 제가 급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제 댓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를 통해서 단독 콘텐츠로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쥐팝테레비의 쥐팝이었습니다.